이 보니까요.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확실한 지금 이 대표 뭐 거의 추대될 것 같아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코딱지 봐주던 이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거의 확정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들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오늘 김민석까지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치 딱 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딱 시키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이제 하고 역시 박찬대가 이제 원내대표 되는데 참 과간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전부 다 경쟁이 어디로 갔냐면 국회의장으로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추미애가 아주 앞서갔습니다. 추미애가 이제 이 하가 굉장히 앞서가고 했는데 문제는 정성호 의원이 딱 출마 선을 하니까요. 개딸들이 그 처음에는 추미애 막 응원하고 오, 역시 추미애 국회의장 막 이제 하고 난리쳤거든요. 딱 정성호가 출마 선을 하는 순간 물밀대처럼 쫙 빠져갔고요. 전부 다 정성호 지지로 돌아서 버렸어요. 네네. 야, 제가 볼 때 이 개딸이요. 정말 이게 행동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추미애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게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국회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을 끼얹을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상식적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 뭐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야당을 찍어줬는데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추미애 그 의원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렇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아주 강고한 그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유리잔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한 방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공직선거법 이제 좀 있으면 판결 나올 거고요. 위증교사 좀 있으면 판결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쌍방울 제3자 뇌물죄 이제 수사 그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법인카드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한 방에 끝날 수 있고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타격이 있을 텐데 추미애 그 전 장관이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 맹세를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틈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면 제일 먼저 얼굴을 바꿀 사람이 추미애,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미애 국회의장 카드가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성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윤리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의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추미애가 또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정성호 의원은 아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장을 놓고 지금 경쟁이 튀어들어가고 여기 또 물밑에 지금 이제 이 박지원, 정동영 여기가 또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어요. 네네. 본인의 마지막을 이제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뛰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정성호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민주당은요 이 뭔가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정당. 제가 오늘 칼럼을 쓰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이 거의 조선노동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왜냐 딱 이 김정은이가 뭐 하나 딱 올리면 일사불란하게 다 올리듯이 자 원내대표 박찬대 딱 하니까 전부 다 들어와 딱 해버리죠. 지금 국회의장 뭐 처음에는 조정식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성하니까 전부 다 들어와 이렇게 돼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견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만약 이견을 조금만 했다가는 또 개딸들이 가서 그냥 왕창 공격하고 있거든요. 야 역시 이게 개딸 전체주의가 확신하게 지켜지는구나. 전 참 그거 보면서 이 개딸이라는 조직이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서울의 한 후보, 국민의힘 후보인데 자기가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요. 네네. 갑자기 벤츠하고 BMW 탄 차가 탁 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명품으로 이렇게 한 아줌마들이 쫙 내리더니 피켓 이렇게 딱 들더니 이게 개딸이더래요. 완전히 딱 하더니 뭐 이렇게 막 반대 막 하더니만은 또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네. 또 다른 지역에 뭐 선거운동 한다니까 거기 또 가서 딱 하더니 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야, 개딸들 저건 정말 조직력이 간단치 않구나. 네. 딱 어디 모여라. 그러면 쫙 모이고 딱 해산하면 딱 해산. 이런 식이더란 거예요. 음. 이 개딸들 조직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지금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치의 어떤 이 여지도 주지 않겠다. 네. 이번에 왜냐 본인이 지금 이 사법 이 리스크를 이제는 사법 리스크 쓰면 또 저 가만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법원 문제?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색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정말 똘똘 지금 이 총동원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네네. 저는 아마 이번에 민주당 무슨 위성락 당선인 외교안보 전문가들 전부 다 이제 시위에 동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 특히 이제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 네. 병풍처럼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컨대 고검장 출신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표 박준택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제 검사 특수부 검사 그렇죠. 출신들. 그러면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나? 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검사할 때 저런 식으로 수사를 했었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으면 고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 그러니까 배지가 뭔지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 좀 자괴감까지 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보고 있는 후배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쨌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아마 12시부터 아마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최로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낙천된 인사들과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한테 내용을 다루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이 좀 풀이 안 돼서 요거는 아마 내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다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